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죠. 주택도시기금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이름부터 특별한데요. 이 안내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자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주 특별한 대출 상품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인생의 큰 변화인 신생아 출산을 맞은 가구에게 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네. 오늘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요.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금리, 한도, 그리고 놓치기 쉬운 조건들까지 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보가 정말 많은 분들의 현명한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자, 그럼 가장 먼저 궁금한 거 역시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냐는 거겠죠. 네, 그렇죠. 이런 좋은 조건이면 아무래도 뭐 소득이나 자산 제한 같은 게 있을 텐데 기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게 뭐랄까 생각보다 문턱이 높지는 않을지 좀 궁금하네요. 네,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일단 핵심은 신생아 출산이고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아이를 낳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2년 기준이군요. 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입양아도 포함됩니다. 단 만 2세 미만이어야 하고요. 혼인신고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네. 그리고 이제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 1억 3천만 원 이하. 이게 기본입니다. 1억 3천. 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합산 2억 원까지 가능해요. 근데 이때 각자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조건이 붙습니다. 맞벌이 부부에 대해 고려가 있군요. 자산 기준은 어떤가요? 그 흔히 말하는 순자산 기준이죠. 맞습니다. 순자산 가액. 그러니까 뭐 부동산, 예금 같은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요. 이게 2025년 기준으로 4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억 8,800. 네. 당연히 무주택이어야 하고요. 다른 주택담보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네네. 단, 1주택자는 좀 예외가 있는데요. 기존 대출을 이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타는 그러니까 대환대출 조건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환도 가능하군요. 네. 근데 이때 부부 합산 연소득이 1.3억 원을 넘으면 대환은 안 되고요. 그리고 신용도 요건도 당연히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이 꽤 구체적이네요.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겠어요. 만약 까다로울 수 있는 조건들을 다 통과했다면요. 가장 매력적인 부분, 금리와 한도, 어떻게 되나요? 이게 사실상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까지입니다. 최대 4억이요. 와. 네. 물론 이건 최대치고요. 실제로는 이제 주택 가격이나 개인별 LTV 아시죠? 주택 가치 대비 대출 비율 이게 기본 70%, 생애 최초는 80%지만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은 70%입니다. 그리고 DTI,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능력 이것도 60% 이내여야 하고요. 이런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대상주택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비수도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고요. 집값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군요. 금리가 진짜 낮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인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연 1.8%에서 4.5% 사이의 특례 금리가 기본 5년간 적용됩니다. 5년 동안요? 와, 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요. 대출 기간 중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자녀 1명당 특례 기간이 5년씩 연장됩니다. 네, 5년씩이요. 네. 그래서 최장 15년까지, 15년까지 이 낮은 금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파격적이죠. 와,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최저 1%대 금리가 15년까지 가능하다니 이건 정말 출산을 장려하려는 의도가 확실히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라든지 전자계약 체결 여부, 다자녀 등에 따라서 우대 금리가 또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추가 우대도 있군요. 네. 다만 모든 우대 조건을 다 적용해도 최종 금리가 연 1.2%보다 낮아지지는 않고요. 1.2%가 하한선입니다. 그래도 1.2%면 혜택이 정말 강력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조건이 좋을수록 뭔가 따라오는 책임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가장 강조되는 것이 실거주 의무입니다. 실거주. 네. 대출받고 1개월 안에 그 집에 반드시 전입해야 하고요. 그리고 최소 2년 이상은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2년이요? 네. 만약에 정당한 사유, 예를 들면 질병 치료나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난다거나 이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의무를 어겼을 때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아, 회수될 수도 있군요. 네,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유예 신청은 가능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2024년 6월 19일 이후 신청자부터는요, 대출 기간 내내 1주택 유지 의무가 생겼습니다. 1주택 유지요? 네, 만약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상속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 이걸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 2년이면 갑작스런 직장 이동이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럼 그 5년 혹은 추가 출산으로 연장된 특례 기간이 끝나면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 낮게 유지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례 기간이 끝나면 금리가 조정되는데요. 대출받을 당시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였다면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금리 수준으로 조정되고요. 아, 신혼부부 디딤돌 수준으로. 네, 만약 그 소득을 넘었다면 시중은행의 월별 금리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 부분은 개인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까 대출 상담 시에 꼭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네요. 아, 그리고 이거 정말 꿀팁인데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점. 아, 맞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네, 목돈이 생겼을 때 이자 부담 없이 원금을 갚아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정말 속속들이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저금리 주택 구입 기회지만 소득, 자산, 주택 요건부터 시작해서 실거주 의무, 1주택 유지 의무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조건들이 많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격만 된다면 매우 유용한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낮은 금리만 보고 섣불리 결정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상환 계획이라든지 말씀하신 의무 사항들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특정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주택 구매 문턱을 낮춰주는 정책이 앞으로 해당 가격대와 크기의 주택 시장 수요에는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더 자세한 내용이나 개인별 맞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요.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나 기금 수탁은행들이 있죠. 국민, 우리, 신한, 농협, 하나은행 등 여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009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자선심사 관련 문의는 전화번호가 다른데요. 1551-3119 이쪽으로 별도 문의하시면 됩니다.